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절대강자 로마 군단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로마가 위대한 것은 단지 그것뿐만 아닙니다. 콜로세움과 같은 위대한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로마인이 사용했던 법률 체계는 지금도 근대 법률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죠. 로마는 크게 세 가지 시대가 존재합니다. 왕정, 공화정, 제정입니다. 로마 공화국이 탄생한 시기만 하더라도 로마는 티베리아 강 하류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전부를 통합해냄으로써 아주 광대하고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마니프리라고 불리는 중대들은 두 개의 백인대 켄투리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켄투리아는 60명씩 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켄투리아니까 120명 정도의 중대 규모의 단위가 되는 거죠. 하나의 전투는 로마군이 중심을 치고 들어가면서 카르타군이 후퇴하면서 거대한 포위망을 쌓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투에서 로마군이 패배한 것은 측면에 있던 기병들이 카르타고 기병에서 경멸되면서 소위 기병에서 포위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투에서도 로마의 중장 보병은 한치도 물리지 않고 적을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강하게 힘을 밀어붙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삼리온과의 3차 전쟁에서 가운데에 있는 집정관이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죽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명예와 헌신을 중시하는 시민의 기품, 외부로부터의 개방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마음가짐, 주어진 사항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로마의 팽창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를 대제국으로 이끌어간 거죠. 바로 이 중심에 로마 군단이 있습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절대강자 로마 군단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 군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가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는데 로마 군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는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서쪽으로 영국과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시리아, 이라크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북쪽으로는 라인강과 다뉴강을 경계로 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까지 로마의 영향력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위대한 것은 단지 그것뿐만 아닙니다. 콜로세움과 같은 위대한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로마인이 사용했던 법률 체계는 지금도 근대 법률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막사를 사용했던 주요 거점지나 도로들은 여전히 유럽의 중심 도시가 되어서 인류사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가 붕괴될 때 세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그만큼 인류사에서 로마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시대이자 영역입니다. 영웅전을 썼던 프루타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에게 못하고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들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틴이나 게르만인들보다 떨어지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안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에게 뒤떨어지는 것을 로마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가 세계적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인류사의 많은 역사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로마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죠. 로마는 크게 세 가지 시대가 존재합니다. 왕정, 공화정, 제정입니다. 753년에 로물루스가 로마 왕국을 건설합니다. 7명의 왕이 한 150년간 통치하면서 사실상 로마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9년에 로마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한 500년간 지속되다가 제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7년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내전을 옥타비아누스가 종식시키고 사실상 로마 제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로마 제국이 발전하다가 476년에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 켈러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서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476년이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마 제국 입장에서 본다면 12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동쪽에 있던 로마의 한 부분, 비잔틴 제국이 그 이후 1000년을 지속하면서 로마는 고대에서 중시에 이르는 시간을 인류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390년 켈속의 침략과 270년 로마 반도의 통일이라는 이 시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처럼 로마 공화국이 탄생한 시기만 하더라도 로마는 티베리아 강 하류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390년에 캐토릭이 침략을 받으면서 로마가 함락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죠. 이때부터 로마는 절치부심, 새로운 국가 건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을 토막하거나 병합함으로써 영토를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120년 만에 이탈리아 반도 전부를 통합해냄으로써 아주 광대하고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세기경 제1차 카르타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지금의 시칠리아나 코르시카성까지 병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군사개혁이나 정치적인 성격, 사회 구조가 그대로 지속되면서 로마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390년에 일어났던 이 일은 로마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티베르강 상류에서 일어났던 알리아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로마는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원로는 젊은 청년을 중심으로 항전파를 구성해서 카피톨리아 성전에 배치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을 신에게 맡기게 됩니다. 성전에서 항전했던 이들은 7개월을 버텼고요. 그동안 로마는 약탈과 살육에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300kg의 금괴를 주고 이 켈트족을 몰아내게 됩니다. 100년 만에 공화국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로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지만 로마는 이러한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차원의 대통합입니다. 왜냐하면 켈트족이 침략했을 때 평민과 귀족이 분열하는 양상이 있었고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극국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다 큰 차원에서 대전략 차원에서 동맹 전략을 보다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는 주변 부족들과 동맹을 맺어서 공동 안보 체제를 갖추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동맹을 만들 필요가 생겼던 거죠. 다음으로는 작전적 차원에서 유능한 지휘관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동맹관계가 좋더라도 아무리 좋은 군대가 있더라도 유능한 지휘관이 없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술적으로 뛰어난 전투를 발휘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중요한 만큼 군대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보다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 전략 차원, 작전 차원, 전술 차원에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만든 것이죠. 이를 통해서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대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먼저 로마 군단을 한번 살펴보시죠. 로마 군단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정관은 2개의 군단을 가지고 있고 이 2개의 군단과 비슷한 사이즈의 동맹군 군단이 합류합니다. 그 양측에서는 1200에서 1500명 규모의 기병대가 포진하게 됩니다. 로마 군단이 있고요. 그 옆에 알라라고 불리는 동맹군 군단이 포함됩니다. 그 옆에 이제 기병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대는 보시는 것처럼 3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열은 가장 젊은 병사들이 배치되어서 혈기 있게 싸웁니다. 두 번째 열은 가장 전투 경험이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경험이 있는 병사들이 싸웁니다. 이들이 주력입니다. 앞에서 젊은 병사들이 싸워서 힘이 빠졌을 때 이 중심에 있는 주력이 들어가서 적을 제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나이 든 노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3열 구조로 전선이 배치되어 있고 각 열마다 10개의 마니풀이라고 하는 중대 단위의 부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30개의 마니풀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이 부대 전면에 경보병단이 투입이 됩니다. 모두 한 1200명 정도의 경보병이 투입되어서 척후 활동도 하고 전투 초반에 적의 대열을 흩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경보병은 로마 시민의 격을 볼 때, 재산 상태 볼 때는 가장 최하위인 4계급, 5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장보병은 1, 2, 3계급이고요. 따라서 자신의 계급에 따라서, 재산 상황에 따라서 무장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가장 가난했던 4, 5계급은 이렇게 가장 가벼운 무장으로 해서 적을 교란시키는 그러한 경보병 역할을 수행했던 거죠.